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민입니다. 오늘은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도와 낙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와 낙서는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럼 먼저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 불리우는 용마 하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용마라 불리우고 하도라 불리우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도표가 바로 하도입니다. 하얀 바둑돌도 보이고 까만 바둑돌도 보이시죠? 이러한 바둑돌들의 조합이 우주 창조, 우주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 설계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하도는 5600년 전 황하강을 거닐던 테오보키시께서 황하강으로부터 나온 커다란 말인 용마의 등에 나타난 점들을 도표화한 것인데요. 바로 하늘에서 들여주는 상을 테오보키시가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상대님께서는 테오보키시에 대해서 응수조종 테오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름지기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된 사람은 테오보키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부처 타령만 하고 있다고 한탄을 하십니다. 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 스님들이 사주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나요? 아니거든요. 바로 석가모니보다 더 먼저 살다 가신 테오보키시 역철학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이 하도는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고도 불리고요. 또한 우주의 이상세계가 현실화된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도표입니다. 황하강에서 나온 커다란 말인 용마가 등에 지고 나왔다 하여 용마 하도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도가 어떻게 해서 그려졌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운동은 1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북방을 가리키며 계절로서는 겨울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분열 발달하여 이가 되죠. 이 이는 방위로서는 남방을 상징을 하며 계절로서는 여름을, 그리고 오행에서는 이 화의 기운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다시 통일 수렴하여 처음에 1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음에 해당하는 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8개를 공부해 볼 텐데요. 이 일수에 해당하는 괴가 바로 감괴입니다. 이것이 분열 발달하여 화를 상징하는 이괴가 되죠. 그리고 이괴는 다시 통일 수렴하여 감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서 둘이 되었다가 다시 둘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분열과 수렴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주역 개사전에 보면 이름 일양지 위 도라하여 한 번 음운동을 하고 한 번 양운동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감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 물을 상징을 하는 괴이고요. 이괴는 불, 화를 상징하는 괴입니다. 따라서 감괴가 이괴가 되고 이괴가 감괴가 되는 것은 수가 화가 되고 화가 다시 수가 되는 수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가 화되고 화가 수되는 수화가 일체되는 모습인데요. 본래 생명의 뿌리가 되는 일수이기 때문에 화는 수의 자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의 뿌리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방위로서는 북방이며 수를 상징을 하죠. 이것이 분열 발달하여 이에 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통일 수렴하게 되면 본래 일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놓고 봤을 때 낮과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세분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밤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의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수에서 2화로 운동하고
이화에서 일수로 다시 통일될 때 그 중간에 작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일수가 이화로 거쳐가기 전에 있는 것이 바로 숫자로서는 3을 이야기하며 오행에서는 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데요. 우리 3이라는 숫자도 읽을 때는 3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리을이 붙으면서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열 발달하는 과정에 3목이 있고요. 통일 수렴하는 과정에는 4금이 있습니다. 4는 숫자로서 넷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같은 음으로서 죽을 사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4를 셀 때 서희 너희 해서 넋이라고도 세게 되는데요. 이 넋은 혼과 넋으로 구분을 할 때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3목은 춘생, 봄에 생명을 낳는 것을 상징하는 반면 4금은 추살, 가을에 죽이는 기운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수와 이화, 3목과 4금이 원화롭게 바뀔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해주고 조화의 역할을 하는 오토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오토는 절대의 중인데요. 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오토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나눠보면 3목과 2화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수와 4금은 음에 해당하죠. 이제 이 오토가 진정 중매작용을 시작을 합니다. 왜 오토에 중매작용이 필요하냐면 상제님께서도 도금독약이면 만사불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도 일수 하나밖에 없고 화도 이화 하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토의 중매작용을 통해서 수와 화와 목과 금이 모두 자기의 짝을 만나게 됩니다. 일수에 오토를 더해 6이 되고요. 화에는 7화가 됩니다. 역시 3목에 오토를 더해 8목이 생겨나고요. 4금에 오토를 더해 9금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의 오토는 스스로 한 번 더 자신을 더해 10토가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하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1과 2와 3과 4와 5는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들이 오토의 중매작용을 통해 6, 7, 8, 9, 10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6, 7, 8, 9, 10이 성수입니다. 이제 하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는 북방의 16수, 동방의 38목, 남방의 27화, 중앙에 50토, 그리고 서방에 49금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에서부터 왼쪽으로 오행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선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화는 상생의 원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후천 상생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도는 하늘에서 보여준 상이고요. 우주 창조의 설계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10토가 있기 때문에 우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천 십수 통일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수생목, 목생화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홀수인 1, 3, 5, 7, 9를 다 더한 수는 25입니다. 그리고 음수인 2, 4, 6, 8, 10을 다 더하면 30이 됩니다. 양수의 합보다 음수의 합이 더 많죠. 따라서 이 하도는 후천의
음시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통일과 조화, 완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10토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시대가 장차 도래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낙서는 4200년 전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던 중에 낙수에서 신기한 거북이로부터 받아내린 하늘의 상입니다. 그 상을 도표한 것이 왼편에 보이는 낙서이죠. 한눈에 딱 보시기에도 낙서가 하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에 십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낙서는 하도와 반대로 우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목극토, 금극목, 토극수의 상극의 원리를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선천의 상극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상극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 낙서는 하도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떻게 해서 하도에서 낙서로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하도의 모습에서 10토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각각의 방위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참 중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금화교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사와 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사구 금이죠. 그리고 본래 이 자리에 있던 2와 7이 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로 금과 화가 자기의 위치를 서로 바꾸었다는 거죠. 해서 이 말이 금화교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방의 화와 서방의 금만이 자리 이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동방의 목과 북방의 수도 조금씩 자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모습이 바로 이 낙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극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일까요? 수는 화를 극합니다. 물은 불을 끄죠. 그리고 불은 쇠를 녹입니다. 쇠는 나무를 자르는 데 쓰죠. 그리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땅의 진기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흙은 물의 흐름을 막는 제방으로서 많이 쓰이게 되죠. 이렇게 서로 극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낙서입니다. 낙서 역시 하도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드려진 상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또한 선천의 발달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천 구수, 즉 양수 1, 3, 5, 7, 9 5개와 음수 2, 4, 6, 8의 총 9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화는 상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합니다. 하면서 선천 양시대를 상징하고 또한 필요악에 의해 필요극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분열 성장하기 위해 필요악으로서 상극의 이치가 선천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또한 낙서를 통해 본다면 선천 우주의 봄, 여름 시간대는 성자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낙서에는 하도와는 다르게 10토가 없죠. 완성을 의미하는 10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대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성자들이 선천에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낙서는 마주보는 수들끼리 더하면 10이 됩니다. 1수와 9금이 더해서 10이 되고요. 2화와 8목이 더해서 10이 되고 이것들의 의미는 비록 현실 세계에 하느님께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인간들과 성자들의 내면에서는 우주의 참 하느님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 마음이 부처이니 내 마음을 잘 닦아라 라는 가르침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천은 소인배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하도와 낙서를 비교하며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는 채가 되겠고요. 낙서는 용이 되겠습니다. 즉, 기본 바탕을 이루는 것은 하도이고요. 그 하도로부터 현실 세계에 드러나는 모습은 낙서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낙서는 1부터 9까지의 총 9개의 숫자를 사용하면서 선천에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도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면서 후천에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서에서는 양수 13579와 음수 2468, 양수가 음수보다 하나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은 어금 존양의 시대이며 나눔 난양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도는 양수 13579, 음수 24680, 10, 양수와 음수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후천은 정음정양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낙서는 중앙에 오수만 있을 뿐 십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천에는 상제님, 우주의 참 하나님께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도에서는 중앙에 오수와 십수가 다 함께 있죠. 따라서 신무국 상제님이 현실 세계에 강림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서는 양수인 1, 3, 5, 7, 9의 합이 총 25가 됩니다. 그리고 음수인 2, 4, 6, 8의 총 합이 20이 되죠. 따라서 양이 채가 되고 음이 용이 됩니다. 양수가 음수보다 많기 때문에 양을 상징하는 궤인 건궤, 그래서 건도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하도는 양수인 1, 3, 5, 7, 9의 합은 25, 음수인 2, 4, 6, 8, 10의 합은 30으로서 음수가 합이 더 큽니다. 따라서 음이 채가 되고 양이 용이 되겠죠. 따라서 음을 상징하는 곤괴, 바로 곤도의 시대가 후천에는 펼쳐질 것을 하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낙서는 상당히 동적입니다. 즉 우주의 봄, 여름 시간대 생명이 분열, 발달, 성장하는 모습을 낙서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하도는 반면에 상당히 정적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가을, 겨울 생명이 수렴, 통일,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낙서는 4200년 전 치수사업을 하던 우임금이 낙수에서 신기한 거북이 등에서부터 본 천수상이고요. 하도는 5600년 전 우리의 조상이신 테오보키 씨께서 황하강을 거닐면서 용마의 등에 보여진 천수상을 도표화한 것입니다. 낙서는 후천 가을의 이상 세계를 향해 나아가던 선천의 상극의 과정, 즉 아까 상극은 필요악, 필요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고달픈 인류 역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도에서는 우주 창조의 설계도, 즉 우주가 생겨나게 된 그 바탕이 되는 설계도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주의 이상세계가 현실화된 모습 역시 이 하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수가 그것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낙서는 우선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도, 토극수화는 상극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도는 좌선 왼쪽으로 돌아가며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화는 상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도와 낙서를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와 낙서는 과거 왕들만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철학 학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서관 아시죠? 학문과 책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도서관인데요. 과거에는 이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고 있고 그런 곳은 왕들만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왕의 자제들만이 출입할 수 있다 하여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말도 이 하도와 낙서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도와 낙서를 통해
동양의 역철학이 생겨나게 된 바탕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간 지지가 무엇이며 팔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